안녕하세요. 뉴스룸 16K입니다. 지난주에 2018학년도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날씨도 매우 추웠고요. 시험 치르느라 수험생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2019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다시 뭔가 레이스를 펼쳐야 될 시점이 왔는데요. 2019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주인공, 바로 우리 고2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2 학생들과 그 고2 학생들의 수험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16회 뉴스룸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뉴스룸과 함께 2019학년도 입시 정보를 잘 챙겨주시고요. 그러면서 입시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그런 데 일조를 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2019학년도 대입전형의 기본 일정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쫙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날짜가 되겠죠. 수능은 항상 목요일 날 봅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목요일, 통보일, 성적 통지일은 12월 5일 수요일. 5를 기억하면 되겠죠? 15일하고 5일. 아주 중요한 운명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가끔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 하루만의 시험으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루에 보는 거죠. 그 하루에 뭔가 자기 실력보다 크게 어긋나거나 크게 대박이 나거나 이렇게 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실력대로 보는 거예요. 6년 동안, 12년 동안 공부한 거를 하루에 테스트하는 거지 하루에 뭔가 우연성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어떻게 분투하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 12월 5일에 수능 성적이 달라진다. 이렇게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밑에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요. 수시하고 정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미등록 충원 합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미등록 충원 합격은 일반적으로 추합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또는 추합이기 때문에 또 본인말이 추가 합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미등록 충원 합격하고 추합이란 말하고 추가 합격이란 말이 다 동의어입니다. 예. 나중에 요강을 보시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요. 누구는 충원 합격이라고 하고 누구는 추가 합격이라고 합니다. 수시의 경우에는 이게 추합이 올해 7일 동안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합격자 등록, 거기 합격자 등록이라는 게 최초 합격자 등록이죠. 이게 19일이 되니까 추합 발표는 20일부터 있겠죠. 그럼 20일부터 26일 9시까지 하니까 20, 21, 22, 23, 24, 25, 26, 7일 동안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수시 추합이 6일이었어요. 근데 2019학년도는 다시 7일이 됐습니다. 계속 7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상하게 6일을 했어요. 올해 7일이 됐으니까 수시 추합도 좀 더 2018학년도보다는 많이 모집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추합이 있는데요. 또 수시하고 정시에 보시면 전형기간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전형기간은 뭔가 하면 그거 수시에 관련된, 정시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대학에서 진행해야 되는 업무가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수시라고 본다면 서류 검토가 있겠죠. 면접이나 논술이나 적성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도 있겠죠. 이런 식의 서류와 시험을 보는 그 기간을 넓게 잡아놓고 그게 전형기간이 수시는 94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94일 내에 몇 번이건 실시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 전형 이름이 수시 전형입니다. 94일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라 이겁니다. 그에 반해서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별로 전형기간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고 정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기간 이해가셨죠? 추합도 다 이해가셨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추가 모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전에 미등록 충원 합격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추가 합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추가 합격이란 말에 추가가 있고 추가 모집이란 말에도 추가가 있으니까 헷갈리기 쉬운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추가 합격은 등록을 안 해서, 즉 딴 데 등록을 해서 우리 학교에 미등록이 발생해서 그 다음 순번에 있는 애들을 자동으로 합격시키는 거.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될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자동으로 순번대로 합격시키는 게 추가 합격이고,
추가 모집은 그게 아니에요. 자, 수시에서 추합을 실시했는데 수시 추합에서 인원을 다 못 채웠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정시로 넘어가죠. 그게 정시 2월입니다. 근데 정시도 추합을 하잖아요. 정시 추합은 굉장히 깁니다. 정시 추합을 쭉 했는데 정시 추합하고도 다 못 채웠어. 그럼 그게 뭐가 된다? 그렇지. 그게 추가 모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추가 모집은 따라서 이름이 모집이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뭔가 일을 해줘야 돼. 다시 추가 모집 요강을 보고 다시 추가 모집에서 모집 지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 모집은 물론 굉장히 좋은 학교는 많이 안 생기지만 작년에도 인서울에서 수백 명이 생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의치, 한수, 이과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도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의대가 8명이 작년에 발생했어요. 따라서 추가 모집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추가 모집은 정시 추합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 대교협 홈페이지와 대학 입학 정보 포털에 정보가 쫙 올라옵니다. 이런 대학이 몇 명 추가 모집 실시한다. 쫙 리스트를 보시고 관심 있는 학교가 나오면 그 학교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요강을 보시고 적절한 온라인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끔은 추가 모집 실시하는 걸 몰라갖고 지원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의 개념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계시면 추가 모집 시기에 자, 그럼 난 재수하기 싫으니까 추가 모집할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추합 중에서 말이죠. 사실 수시 추합하고 정시 추합이 좀 다른데요. 수시 추합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수시 시험 자체가 선지원 후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딱 지원해놓고 또 그 다음에 합격을 기대하기 때문에 추합도 그냥 되면 대박이죠,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얼구 됐구나 만세 부르면 되는 게 수시 추합인데요. 정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시험 후지원이죠. 시험을 먼저 보고 성적을 받고 그리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른바 눈치 작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추합은 그냥 우연히 추합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안 되고요. 원서를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3장 쓰지 않습니까? 요걸 쓸 때부터 추합이 어디가 많이 생기는지, 즉 추합을 고려해서 나의 점수와 추합 가능성을 견주어 봐서 그래서 원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합은, 정시 추합은 예술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12월에 잠실체육관 또는 한양대 체육관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여놓고요. 정시 추합의 원리와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매년 현장에서 입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8학년도 정시를 친 분들은 올해 할 거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그 1년 뒤 2019학년도 12월에 현장에 오셔서 정시 추합의 원리는 지원하기 전에 아셔야 되니까 꼭 참가해 주신 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대충 이제 전체적인 흐름 우리가 다 보셨죠? 자, 그럼 이제 2019학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들이 정시를 몇 명이나 뽑고 수시를 몇 명이나 뽑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은 사실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인서울에 또는 서울권 인근에 있는 뭔가 가고 싶은 대학들을 보통 19개 대학으로 일별할 수가 있죠. 그 19개 대학의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좀 인기 순서로 표현했습니다. 기억니은 순서가 아니고요. 엄밀한 이건 순위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기도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게 뭐 인기가 정식 뭐 순위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부터 뭐 연세대, 고려대 쭉 해서 숭실대, 국민대까지 쫙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19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19개 대학의 표가 쭉 보이시죠? 네. 표를 한번 보니까 서울대에서 국민대까지 수시를 총 합계해 보니까 71.8%가 되네요. 네. 가히 수시의 시대다. 정시는 28.2%다. 작년이 71.6%고 28.4%. 그러니까 작년과 크게 변화가 없죠.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 21학년도 대개 이런 추세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도 교육부와 교육당국에서 수시 정시 및 뭐 고등학교 제도, 그다음에 수능 제도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냐 갖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이건 이제 추이를 보지만 2019학년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인원에도 큰 변동이 없다 보고요. 수시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가 굉장히 많죠. 특히 서울대하고 고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고대는 수시가 84%, 정시가 16%가 되고 이 84%가 거의 다 학종이죠.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건국대, 홍익대, 국민대는 정시가 훨씬 많아, 정시가 꽤 많아서 정시가 40%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상위권 대학은 7대3, 혹은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8대2, 중상위권 대학은 6대4, 그래서 7대3에서 6대4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19개 대학의 일반적인 어떤 수시 정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정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시가 전체가 몇 프로냐, 정시가 전체가 몇 프로냐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는 좀 더 세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시라고 할 때 서울대는 전부고요. 고려대는 이제 특기자가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건 수시가 거의 대부분이 학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수시가 70 몇 프로야 그러면 학종이 70 몇 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말인데 대표적으로 연세대만 해도 그렇지가 않죠. 한번 볼까요? 네, 수시의 전형별로 또 정시, 이게 전형별, 유형별로 보게 되면 전혀 퍼센테이지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연세대 한번 보세요. 수시가 합쳐서 70%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는 학종, 학생부 종합평의 비율은 매우 적죠. 예, 특기자도 있고 논술도 있고 사회배려 사회기여도 있고 굉장히 비율들이 각용 다기하기 때문에 학종이 70%다. 수시의 70%를 바로 학종 70%로 이해하면 큰 오산이죠. 잘 보시면 연세대는 학종이 수능 정시보다 약간 많을 뿐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정시 2월이 있죠. 예, 수시 추합을 못 채운 게 정시로 넘어가는데 2017학년도 기준에서 연세대는 정시 2월이 300명이에요. 즉 작년 2017학년도 같은 경우 정시가 29% 뽑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39% 뽑았으니까 정시가 10%나 증가했습니다. 그걸 한번 대입시켜 본다면 2019학년도도 연세대는 학종보다 정시를 많이 뽑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대를 가고 싶은 분은 학종에만 올인하면 절대 못 갑니다.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면 곤란하다. 수능 최저 정도 채우려는 생각이 아니고요. 정시를 함께 대비하는 생각을 가져줘야 연세대한 어떤 합격의 영예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번 쭉 내려가 보시면 말이죠. 홍익대 보이시죠? 홍익대도 기본적으로 아까 표에서는 수시가 정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표에서 보니까 왠지 수시가 굉장히 적죠? 특히 학종이 굉장히 적죠. 왜 저러냐? 네, 예체능이 빠져있기 때문에 표를 잘 보세요. 예체능을 제가 오른쪽으로 뺐죠. 예체능과 인문자연을 합쳐버리면 인문자연계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학종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홍익대는 미대의 경우에 실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에서 실기를 빼버려서 포트폴리오 넘어가니까 학종으로 분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학종으로 넘어온 예체능으로 빼버리니까 인문자연만의 학종은 매우 비율이 작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요점을 아시겠죠? 예, 내가 관련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수시를 전형별로 즉 내가 지원하려는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봐야지 그냥 뭉뚱그려 갖고 어이구 서울대 연고대는 수시가 80%래 내가 갈 것도 아니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또 연세대를 본다면 전형별로 보면 또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갈 수 있는 수시에 먼저 폭을 보시고 그 폭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시 정시 비율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상관없고 좀 더 심층적으로는 이 표와 같이 전형별로 내가 지원하는 전형별로 모집 인원이 얼마가 되는가 보면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 두 가지 점을 꼭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인원을 한번 보면 말이죠. 자, 인원은 논술 전형이 19개 대학이 8,035명 보이시죠? 학생부 교과는 5,176명. 아무래도 19개 대학은 좀 적겠죠. 종합이 학생부 종합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804명. 특기자는 계속 줄이라 해서 줄였지만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982년 이명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체능도 많습니다. 2,653명,
사회배려나 사회기여도 따로 뺐는데요. 1917명. 그렇죠? 예. 정시는 인문자연계열에서 13,254명, 예체능계열이 2,705명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19개 대학 종합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재학생 입장에서는 정시에서 N수생과 겨뤄야 되는 부담이 있죠. 정시에서 N수생이 강세를 보인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보통 1등급의 40% 정도를 N수생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학종은 N수생들이 지원할 수 있음에도 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표현하죠. 또 학교 다닐 때, 재학생 때 이미 학종으로 실패의 고배들을 많이 받고 공부를 하면서 수능 성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주로 정시로 오겠죠. 정시 혹은 정시 플러스 논술로 옵니다. N수생들은. 따라서 N수생들이 오지 않는 학종에서 입학할 수 있다면 재학생은 가장 좋은 코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전략은 학종에다 두고 학종으로 갈 수 있으면 최고 브라보다. 하지만 학종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2년 동안 우리가 내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매달 네. 그다음에 매 분기마다 수능 본다는 심리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다 내신을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만한 내신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정시가 남아있다는 거, 또 논술이 남아있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공부 잘하던 애야. 근데 내가 자사고를 왔어. 그러니까 내신이 엉망이야. 왜? 다 잘하거든. 왜냐면 나는 그만큼 성실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원래는 내가 원래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던 사람이야. 근데 내신이 7등급이야. 그럼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시가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를 보세요. 수시가 80%에 가깝지만 정시도 20%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걸 80대 20으로 보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수험생은.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게 0대 20으로 보여야 돼. 왜? 수시는 가능성이 제로니까. 0대 20으로 본다면 정시 20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 아시겠죠? 예. 전체적인 수치에 현혹되면 안 돼. 남들 생각하면 안 돼. 나에게 맞는 대학의 높이, 나에게 맞는 전형, 이걸 찾아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학별 모집 인원을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이제 학종과 정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논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019학년도에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논술형 전환에. 보통 우리가 신문에 보면 논술형 전형은 축소한다, 폐지한다 이런 말 많이 많죠. 올해 2021학년도, 22학년도 수능에 대한 기자회견을 8월 달에 하면서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앞으로 가급적 축소 폐지하겠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급적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 if possible. 가능하다면 축소 폐지하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축소 폐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 논술이 폐지한 고려대가 있죠.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해서요. 원서가 4만 1,000장이 줄었습니다. 논술 4만 1,000장이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고려대같이 재정이 튼튼한 학교는 버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 사립학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술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논술이 축소 폐지되지 않는다는 거. 논술은 계속 존속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구나 2019학년도는요. 논술 인원이 늘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 늘어납니다. 사실 올해 2018학년도는 줄었죠. 1,500명가량 줄였어요. 왜 줄었죠? 네, 특히 고려대 때문이죠. 고려대가 몽창 1,040명을 없애버리니까. 전체 3분의 2 이상이 고려대가 줄어든 거예요. 따라서 고려대를 빼면 사실 500명 정도 소폭 줄어든 겁니다. 학교별로 15명만 줄이면 한 30개 정도 학교가 보고 2019학년도는 33학교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5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이는 척만 해도 500명이 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대에 힘입어서 1,500명 줄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늘어난답니다. 왜 늘어나냐? 표에 잘 보이시죠? 올해 2018학년도에도
덕성여대와 산업기술대가 새로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가 너무 줄이는 바람에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내년에는 성신여대하고 한국기술교육대가 또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서 4개 학교가 신설해서 2019학년도 내년에는 무려 33개 학교가 논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인원이 늘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건 2개가 여대고 2개가 기술대네요. 기술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공계 특화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사실 뭔가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4년제 대학 나와도 꽤 좋은 대학 나왔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기술대는 취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또 누가요? 중소기업만 취직되는 거 아니냐? 요새 중소기업도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막론하고 다 취업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공계 특화학교 하면서 생각해 보실 점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위원이 되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총 13,310명이 모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의치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의치의 논술위원이 저기 보이는데요. 큰 변동이 없죠. 물론 학교의 변동은 좀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의대의 경우 고려대, 인하대가 폐지하고 한양대가 다시 부활했었죠. 의대 경우입니다. 한양대는 원래 자연대, 인문대는 계속 있었어요. 의대가 없어졌다가 다시 올해 부활했습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네, 올해 폐지했던 인하대가 나 왜 폐지한 거지? 그래서 다시 부활하죠. 자, 인하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다시 부활하면서 성균관대가 폐지하죠. 성균관대, 의대만 폐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대 폐지 인원이 학종으로 넘어갑니다. 성대는 이제 빅5 의대니까 학종으로 모집한 인원들이 굉장히 애들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논술 빼고 학종으로 일원하겠다. 의대만 그런 거지 인문, 자연은 다 논술을 봅니다. 성대에. 자,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다만 큰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뺐다. 성균관대 빠지고 인하대 들어오니까 253명에서 254명. 치대의 경우에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40명에서 39명 정도로 논술을 실시한다. 자, 이렇게 논술에 큰 변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준비해 왔는데 학종으로 내가 원하는, 보통 우리가 심리적 최저선이라는 게 있죠. 이 정도 학교까지는 내가 다닐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내가 합격해도 못 다닐 것 같다. 이런 학교는 실제로 합격하면 안 다닙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적 최저선이 없는 학생도 있지만 있는 학생은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학종 성적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 선배들이 이 학교를 간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정시로 돌던가 아니면 정시 플러스 논술로 가든가 아니면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로 가든가. 즉 논술에 좀 더 집중하든가 아니면 정시에 집중하든가 아니면 2개를 같이 하든가. 일반적으로 저는 논술과 정시를 함께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학생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정시 올인을 하든가 아니면 논술을 하면서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그러면 정시 정도로 공부는 아니지만 수능 최저는 채울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겠지. 아니면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이 셋 중에 하나예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이죠. 그래서 논술 올인하든가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라든가 아니면 정시라든가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학종으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논술을 해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목 간의 불균등이 존재할 때 논술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인문계인데 국수형을 골고루 잘하거나 골고루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가 나름 더 잘해. 국어가 1, 수학 영어가 3, 4. 국어가 2, 수학 영어가 4, 5. 이런 나름 국어가 수학 영어보다 좋다면 정시로 가면 수학 영어에서 점수가 너무 많이 깎이잖아요. 논술에서 수학 영어를 안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럴 때는 반드시 논술을 올인 혹은 논술 플러스 수능 최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 이과라면 그러면 뭐겠어요? 당근 수학이죠. 수학이 국어, 영어, 탐구에 비해서 특장점이 있다면 수학 논술을 치는 그런 곳에 반드시 응시해야겠다. 과학까지 자신이 있으면 수학과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곳에 논술을 쳐야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과인데 수학을 제일 못해. 그럼 논술 다 잊어버리세요. 6장을 지원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공력, 나의 힘을 한 곳에 집중할 때 집중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서울대 학생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가고 싶은 학생, 정시 올인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서울대나 고려대를 간다 그러면 서울대, 고려대는 논술이 없기 때문에 학종 아니면 정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략, 이걸 완전히 확정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12월이다. 이걸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에서 중요한 얘기는 말이죠. 자연계 수험생에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자연계 학생들 좋은 소식이라니까 굉장히 벌써 좋아하시네요. 네, 의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하죠. 의대는 2019학년도에 348명. 인원은 약간 여러 통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공신력 있는 대교협 자료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348명이 일어나고요. 치대는 76명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400명 이상이 늘어납니다. 근데 올해도 한 100몇 명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5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야. 의치대가 500명이 늘어나는 원인은 잘 아시죠? 의전으로 넘어갔던, 치전으로 넘어갔던 인원이 완전히 다 의대 치대로 돌아오는 해가 2019학년도입니다. 잘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2015학년도부터 늘어났거든요. 15학년도부터 해서 5개년에 걸쳐서 늘어난 마지막 해가 내년이에요. 따라서 의치가 500이 늘어나니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공대나 연대 공대에 가던 사람이 의치로 진학이 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또 그 밑에 공대 자연대 갔던 학생이 또 그 위에 공대 자연대를 가고 또 그 밑에 공대 자연대 갔던 학생이 또 그 위를 가게 되니까 모두가 함께 의대 치대 인원 2년간 500여 명이 늘어나는 그 혜택을 모두 함께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되겠죠. 문과생은 이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과한테는 내년이 정말 좋은 해다. 잘 태어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의대의 경우에는 말이죠. 제주대가 학석사 과정이 완전히 폐지돼서 내년부터는 학부 과정으로 4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생 입장에서는 뭐 학석사 과정이나 학부나 큰 차이 없습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2,929명을 의대가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의대가 한때 2,000명 이하로 뽑은 적도 있어요. 내 기억에 1,700, 1,800 이랬던 적도 있는데 3,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생긴 게 매년 이맘때 되면 문제가 생겼던 서남대 의대 있죠. 서남대 의대가 드디어 의대가 폐교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 대학이었죠. 진작에 없앴어야 되는데 남원에 있습니다. 서남대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서남대 의대를 없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습실도 없습니다. 너무 투자도 안 하고요. 의료는 우리가 의료 사고들도 많이 봤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 정말 대충 가르치면 안 되죠.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결국 모집이 안 되니까 모집 인원이 49명입니다. 수시 정시 합쳐서 이 49명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든 뽑아야겠죠. 뭐 인근 전남대로 옮기던가 아니면 어떤 국립보건의대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립보건의대를 설치해서 몇 년 동안 지방 같은 데 봉사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립보건의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 인원을 그쪽으로 넘기자.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어쨌건 의대 인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2,929명이 의료인 수급 원칙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49명의 서남대가 못 뽑는다고 해서 안 뽑는 일은 절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뽑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서남대 폐지와 관계없이 그대로다. 오히려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대의 경우에는 의대는 그러니까 학석사 과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동국대는 이미 없어졌고요. 제주대는 완전히 없어졌고 이번에. 근데 치대는 학석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립대 3개죠.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빵빵합니다. 최고의 국립대 3개가 다 학석사 과정과 치전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게 치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전은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이렇게 3개가 남아 있고요. 의전도 의대 학석사 과정은 없지만 의전은 남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건국대, 강원대, 차의과대 이렇게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도 3개, 치전도 3개가 남아 있으니까 혹시 내년에 2019학년도 입시에 의대와 치대에 입학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재수하지 않고 생물학과나 화학과 등의 화공과 등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다시 의사와 치과 의사의 꿈은 계속 치전과 의전에서 꿀 수 있다는 점, 이거 잊지 마시고 자신의 먼 미래의 장래 계획까지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을 한번 볼까요? 네, 인원을 보시면 치대는 2018년도 올해 554명이었는데 내년은 630명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를 희망하는 자연계상위권 학생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 첫날이었고요. 일반적으로 모집 전형 날짜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의대 치대까지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년간의 수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계산을 했는데요. 우리는 1년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130일이 남아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 봤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뭐 내신 대비하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다 빼고 24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130일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마인드도 우리가 뭐 초조해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신한테 어떤 뭐랄까요,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좋은 숫자인 것 같아요. 24시간으로 계산하면 130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간의 밀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학년, 2학년 때 1시간하고 3학년 때 1시간은 다릅니다. 얼만큼 그 1시간에 나의 집중도와 또 그다음에 나의 관심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1시간은 10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24시간 기준에 남은 130일을 여러분 입장에선 뭐 310일로, 400일로 이렇게 집중도를 갖고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수험생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뉴스룸에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